대바리님, 네? 진짜 이 아파트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네. 이 아파트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 아파트요. 자,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00만 뷰를 넘었고요. 틱톡에서 26만 뷰, 유튜브 쇼츠로도 20만 뷰가 넘었던 바로 그 현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 현장,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에 나왔습니다. 와, 이 문주 보시면 웅장해요. 그죠? 진짜 웅장해요. 네, 여기 딱 왔을 때, 야, 이 문주가 특히 되게 크고 넓고 두꺼워서, 와, 여기 정말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구도 보시면 이렇게 조경이 다 돼 있습니다. 안쪽에도 다 돼 있어서, 돌아보는 내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정말 좀 많이 드는 아파트예요. 정확히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4월 달에 준공이 벌써 났습니다. 이미 준공이 났어요. 이미 준공이 났죠. 4월 달에 준공이 났고, 지금 모집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분양을 아예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지어놨는데 분양을 못했으니까 미분양 집계율도 안 잡혀서 그래서 유령 아파트라고 하는 거죠.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미분양도 아닌 것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아무도 안 사니까 미분양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미분양에는 안 들어간다.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자, 위치가 이 앞은 상화로입니다. 상화로.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상인역이 있어요. 상인은 롯데백화점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여기 이제 상화로하고 만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가는 길.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앞산 터널을 통해서 뭐 수성구, 동구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위치죠. 그래서 큰 상화로 도로변에 있는 곳이라 실제 차를 통해서 이제 앞산 터널을 탄다. 그러면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앞산 순환도로나 아니면은 상인역 쪽으로 간다. 그러면 교통이 조금 빡세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상인역까지 도보로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멀어서 대중교통은 조금 곤란함이 있다.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네. 분양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아파트가 모아엘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저기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모아엘가가 지금 84 타입 33평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실거래가가 4억 중반선이 잡히고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도 또 상인 푸르지오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지어진 지는 좀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84 기준에 3억 5천 정도 실거래가 찍히거든요. 자, 이걸 지금 분양하려고 했는데 그럼 옆에 주변 시세에 맞춘다. 그러면 이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건설해서 팔아서 남는 이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죠.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수지가 맞는 수지에 맞춰가지고 네. 뭐 가령 한 7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입주가 팔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쇼츠나 올려놨을 때 밑에 댓글 다신 분들 보니까 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뭐 부인은 5억 생각 많이 하시던데 이거 5억에 990세대 분양해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원가보다 한 1,000억이 빠져요. 그럼 이제 이게 도저히 그렇게는 장사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없죠. 그리고 또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PF라고 하죠. 여러 금융사들한테 좀 돈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서 90%가 정부 보증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국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져도 문제입니다. 네, 실제. 자, 그러면은 여기 어쨌든 지금 유령 아파트라고 쉽게 네. 말해서 표현이 되는데 네. 이제 일단은 여기 문주를 보니까 입구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없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아파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들어가면 제가 철컹철컹 됩니다. 그렇죠. 사유지치. 네. 문주도 사실은 진짜 커요. 엄청 고급스럽고 특히나 아까부터 오면서 놀랐던 게 조경이 네. 너무 고급스럽거든요. 원래 푸르지오가 조경을 좀 잘 하기로 유명한 아파트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조경이 좋았고 또 다른 단지들도 조경이 좀 괜찮아서 문주의 이 글자도 되게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위쪽에도 다마 지금 다 밤 되면 불 들어올 거거든요. 네. 조명들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나무가 네. 빽빽하게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안에 놀이터부터 해서 입구 쪽에도 저렇게 예쁘게 돼 있고 드론으로도 제가 살펴봤는데 안쪽에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더라. 보시니까 어때요? 낮인데 네. 제가 사실은 대바리 부동산에서 이게 릴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만 회 나온 걸 보고 궁금해서 왔는데 지금 낮에 보니까 예뻐요. 근데 네. 밤에는 불이 켜진 곳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죠.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밤에는 뭐 지금 입주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시행사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안에는 이제 하자 점검 같은 게 본인들 계속 꼼꼼하게 된 상태라서 하자 보수 같은 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하면 여기 와서 아파트를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내 집을.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서 집 보여주세요 하듯이 여기 와서 나는 몇 동에 고층이 가고 싶어요. 그럼 그 고층을 가서 네. 뷰도 직접 보시고 네. 집 컨디션도 보고 계약할 수 있는 게 분양을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장점, 후분양의 가장 큰 이점이 되겠죠. 네. 여기 조경이 놀이터도 그렇고 네. 정말 멋있긴 합니다. 괜찮아요. 이 주변에 신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이라는 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을 봐도 신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차가 있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지산동이라든지 수성구, 가창, 네. 그리고 뭐 경산 이런 데 넘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이긴 맞아요. 합니다. 네. 앞산 터널 올라가기가 네. 너무 쉽거든요. 네. 돌아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산 터널이 참 좋은 게 저거 타면 범안로 통해서 저기 동쪽에 신서동까지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고 금방 가거든요. 물론 유료라서 좀 그렇지만. 네. 저는 이런 유령 아파트를 좀 처음 받는 게 대체로 이제 네.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거나 네, 맞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유령 아파트를 많이 봤는데 네. 여기는 1군 브랜드 1군 브랜드의 세대수도 990세대. 거의 전세대 육박한 네. 대단지인데 여기도 9평이 거의 반 조금 넘고요. 네. 또 큰 평수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평수 뭐 구성이라든지 뭐 단지의 또 규모 사이즈, 네. 뭐 브랜드, 네. 조경, 뭐 네.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 네.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바리님이 보셨을 때 네. 지금 사실은 어쨌든 대구가 네. 미분양의 천국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가는 곳만 네. 잘 나가고 뭐 맞아요. 수성구나 뭐 남산동 2호선 라인들은 네. 확실히 지금 여전히 맞아요. 다시 조금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반등했죠. 네.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 A급 위치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맞잖아요. 맞죠. 어렵죠. 그러면은 어쨌든 분양을 하기에는 네. 손해가 너무 클 거고 네. 대바리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여기에 대책 회생 방안 회생 방안. 네. 네. 일단은 뭐 나중에 분양을 하실 건데 분양을 하시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PF 만기가 올해 내로 만기가 또 도래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분양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계속 1년에 500억이 나갑니다. 이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시행사는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결국엔 이거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양가가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이 PF가 연장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공매라든지 네. 다른 방식으로 이 아파트들은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증을 했는 90%가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네, 이 부분을 좀 소화를 하던가 민간 임대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네. 나오겠죠. 그래서 뭐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받아서 네. 적정가에 다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도색도 그렇고 엄청 예쁘게 해놨잖아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사실은 아파트라는 것도 그렇고 네. 부동산이라는 게 모든 것이 시간이 흘러봐야 안다고 저희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죠.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근데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공고합니다. 네. 이게 대구 전체에서 지금 아파트 저희도 중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딱 양극화. 네. 그래서 구축은 선호도가 너무 떨어져서 네. 집을 보러 오시는 분조차 귀할 정도고 신축은 그래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뭐 분양을 해가지고 누군가 매매를 해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그러시면 신축 아파트로 이주해서 옮기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수요가 있는 선에서 가격도 정해질 거고요. 네. 근데 장래적으로 그러면 이 입지가, 이 아파트가 뭐 대세적인 상승을 가져올까라고 봤을 때 신축인 거 말고는 조금 입지적으로는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상승 여력은 크지 않지 않나. 네.
그래서 투자의 목적보다는 정말 실거주의 목적이죠. 이 주변에 네. 사시면서 요 반대편도 또 도원 쪽으로도 네. 저기도 다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저기도 이제 지금은 지어진 지가 오래됐고 네. 상인동 쪽이 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되게 많아요. 상인역부터 여기 오는 거는 다 93년 요때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마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난 신축을 가고 싶어 원해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오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예, 문제는 가격이겠죠. 네. 대발이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파트 분할 상가들도 다 들어와 있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다 비어 있어요. 맞죠.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쪽에도 지금 보면 먹거리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먹거리촌이고 이쪽 라인에 지금 아파트가 그래도 세대수가 990세대이기 때문에 네. 한 집에 2명씩만 살아도 거의 2,000명 정도가 살고 3명씩 살면 3,000명. 네.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뭐 기본 생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르게 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신축 아파트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워낙 좀 세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맞춰줄 수 있는 업종이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이쪽이 도로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된 상권이라서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앞에도 이렇게 뭐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 네. 상권이 좀 힘을 받을 건데 네. 여기는 앞이 대로에 뚫려 있는 상권이라서 뭐 여기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될 건데 활성화가 막 되려면 시간 좀 걸릴 것이다. 근데 상가가 진짜 너무 많네요. 네, 여기서 쭉 계속 지금 분할 상가들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부동산 업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현장이 있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네, 전부 다 이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간 것도 이렇게 지어졌을 때 여기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걸 기다리신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현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멈춰 있는 뭐 유령 아파트 저도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에 쓰였던 뭐 표현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상당히 안타깝죠. 언젠가는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신축이고 하면 근데 좀 소화는 되더라고요.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더라도 또 신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근데 상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가 있는데. 네, 여기 계속 있으면 계속.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차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 상가가 공실 상태면 네. 또 가격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접점이 맞아갈 때까지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발이 부동산 TV 같은 경우는 네.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동산에 있는 면 없는 면 또 다 보여드리는 게 네. 저희 채널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역할이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네. 이런 현장을 조금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네. 뭐, 보시면서 이런 현상도 있고 또 여기가 분양했을 때 미리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면 또 금액적으로 맞거나 하실 때 뭐 실제로 와서 임장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얼마든지 또 본인의 집이 되실 수도 있는 아파트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쇼폼으로 많이 봐주시고 또 관심 가진 현장 이렇게 실제로 와서 또 안에 꼼꼼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어려운 대구 부동산 실태를 좀 반영하는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부동산 생활을 즐겁게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